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swap rate를 out rate로 전환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환율은 선물 환율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환율에서는 항상 이제 현물환, 그죠? 일단은 현물환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현물환이 있고 현물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선물환을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wap rate를 그죠? swap rate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swap rate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근데 현물안에다가 바로 선물안을 표시하는 것, 선물안을 갖다가 바로 표시하는 것, 바로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swap rate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요거를 이제 swap rate를 표시할 때 high, low의 의미가 뭐냐? 즉, 이 swap rate는 두 가지로 표시합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는 여기서는 매입 swap rate하고 매도 swap rate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매입 swap rate가 high하고 그 다음에 매도 swap rate가 low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거를 swap rate가 out rate라고 했죠. 요거를 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로 표시하는 경우는 요걸 조금 치워야 되겠네요. 그죠? 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로 표시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swap rate에다가 high, up, low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이야기는 원래 swap rate에다가 요 부분,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선물환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선물환을 표시하는 방법은 선물환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현물환에다가 그죠? 현물환에다가 자, 지금 거래되는 환율에다가 여기다가 swap rate를 갖다가 표시해서 이제 이렇게 선물환을 만들죠. 선물환을 만들어서 이 선물환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걸 해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바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out rate라고 했다. 자, 그럼 이 out rate는 swap rate에다가 현물환에다가 swap rate를 갖다가 더하거나 빼서 나오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out rate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 환율이란 돈이란 것은 싸게 사서 비딩은 매입을 이야기합니다. 매입. 싸게 사서 좀 더 이윤을 수술 붙여서 조금 더 비싸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도가가 매입가보다 높은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swap rate가 매입 부분이 높고 매도가 낮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걸 갖다가 더해버리면 현물안에다가 이 레이트를 더해버리면은 swap rate를 더해버리면은 이 높은 거 낮은 걸 각각 더해보면 이거는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비드가 어떻게 되죠? 비드가 오퍼보다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의 스왑 레이트가 매도의 스왑 레이트가 높을 때는 이걸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에서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빼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 가격이 떨어지고 매도 가격이 올라져서 정상적인 흐름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통화 선물에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요 부분들 선물함, 그죠? 선물함, 통화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통화 옵션, 통화 옵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선물한, 그죠? 선물한, 그 다음에 통화 스왑,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선물, 그다음에 통화 옵션,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시장을 통한, 그죠? 단기 금융시장의 해칭, 요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 요게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비슷비슷하고, 뭐, 의미도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해칭 기법들, 그죠? 환 리스크 커브 기법들, 요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요걸 분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리마인드를 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와서는 우리가 내가격하고 외가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내가격이라는 것이 뭐고, 외가격이란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은 만기 전이나 만기에, 우리가 팔거나 또는 사거나 또는 사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옵션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했죠. 대신 옵션에서는 증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금을 왜 확보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통화 옵션이었죠. 그래서 통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란 것이 이제 만기일 또는 이제 만기일 전에 행사 가격을 행사함으로써 행사 가격이 우리가 어떻게 했죠? 행사 가격이 만약에 이것이 행사 가격은 약속된 가격을 이야기했죠, 그죠?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죠? 시장 가격보다 시장 가격은 이제 만기일의 실제 가격을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작을 때, 이걸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콜 옵션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일 때가 달랐죠. 그죠? 풋 옵션일 때, 즉 사자 할 때하고 팔자 할 때는 다르죠.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가격은 1,100원이고 1,200원이라 합시다. 1,200원이고 행사 가격은 예를 들어서 1,100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기초가격, 그죠? 이것이 말해서 11,000원이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행사 가격이 1,100원이란 것은 우리가 살 때는 1,200원을 1,100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산했을 때 얻는 이득이니까 이건 내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이 되면은 시장 가격은 1,200원인데 1,100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1,100원에 약속을 해 놓은 거죠. 행사가 약속된 가격입니다. 이 행사 가격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약속된 만기일에 약속된 가격, 얼마에 처분하거나 또는 얼마에 살 것이라는 것을 약속된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속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된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자는 풋옵션은 팔자입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이야기했죠. 팔자인데 이 팔자가 자
파는 가격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풋옵션이라고, 이때 약속한 가격을 우리가 행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풋옵션일 때는 시장에는 1200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약속은 1100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내 가격이 없습니다. 내 가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내 가격이 없다. 내 가격이 없다. 내 가격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없다. 이득이 보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가격이 없다는 것은 이득이 보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가격이라는 게 있었죠. 시간 가격. 시간 가격은 소위 이야기하는 프리미엄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시간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환율이 변동이 있었을 때의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하고 시간 가격이 똑같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합니다. at the time이죠. 그죠? at the money다. 자, 그래서 똑같은데 나중에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풋 옵션에서 팔자인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내려가거나 뭐 이게 풋 옵션이나 콜 옵션에 따라서 틀려지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가네. 어쨌든 후일에 이득이 될 만큼 환율이 변동했을 때, 그죠? 시간적으로 변동했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 가격이에요. 그죠? 후일 변동분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변동분. 후일이라는 게 결국 미래를 이야기하죠. 후일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후일 변동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변동분. 자, 미래 변동분이라고 하죠. 그죠? 오르거나 내렸을 때, 그죠? 이 미래 변동분, 후일 미래 변동분으로 인한 미래 변동분을 이야기하고, 이로 인한 것을 우리가 시간 가격, 미래 변동으로 인한 이득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소위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풋 옵션이냐 콜 옵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반대의 경우니까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행사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다. 이게 풋 옵션에서는 이것이 내 가격이 되죠.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 100원 발생하죠. 근데 콜 옵션에서는 이것은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 가격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 행사 가격이 1100원인데 행사 가격이 1100원인데 이건 이제 틀려집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내 가격이 안 되고, 자, 이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바뀌었다. 자, 이건 1번 경우고, 이거 2번 경우를 한번 볼까요? 2번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이것이 오히려 더 시장 가격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행사 가격은 예를 들어서 1,100원인데, 행사 가격은 1,100원인데 시장 가격은 1,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살 때 어떻게 되나요? 살 때는 1,000원인데 1,100원에 사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콜 옵션일 때는, 자, 2번 같은 이건 1번이고 2번 같을 때는, 자, 이거는 콜 옵션은 결국은 손해가 나니까 내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득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풋 옵션은 어떻게 되죠? 풋 옵션은 풋에서는 행사 가격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1100원이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1000원인데, 실제 1000원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자기는 11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풋옵션에서는 이득이 나기 때문에 이건 내가격이 된다. 내가격이 존재하고, 요건 내가격은 100원의 이득이 보니까 100원이 내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풋옵션인지, 풀옵션인지 따라가지고, 그죠?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되는 건지, 내가격인지, 외가격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가치, 즉, 시간 가치를 가지는지, 시간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가격, 내가격, 그 다음에 등가격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선물한,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 그 다음에 통화 선물, 그 다음에, 통화 옵션,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의, 애칭 방법, 그죠?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외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스스로, 이걸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이제 환율 관리. 요거는 이제, 대내적이죠. 대내적, 위험 관리가 되겠죠. 환율에 대한 위험 관리가 되겠죠. 그죠? 위험 관리다. 자, 그럼 회사는 스스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환위험을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해칭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매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칭. 자, 매칭. 자, 매칭은 자, 매칭이죠. 매칭. 자, 매칭은 우리가 자금의 유입과 자, 유입하고, 자, 자금 유입하고, 직업별 기간을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직업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시기를 갖다가 말 그대로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정한 시기에 자금을, 결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결제할 것과 그 다음에, 받을 것을 갖다가 맞추어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매칭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란 말이 있습니다. 리딩. 자. 리딩은 더 빨리. 자. 그 다음에, 래깅은 조금 늦추어서. 자. 요 차이가 있겠죠. 자, 리딩은 더 빨리. 그 다음에, 결제하거나 또는 수금하는 거고요. 래깅은 더 늦추어서 결제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환율이 좀 오르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될 때는 돈을 조금 더 빨리, 그죠? 매입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래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추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리딩과 래깅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화자금 결제 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는 거죠. 그 다음 앞당기거나 또는 지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대한 환초선을 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겠다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겠다 싶다. 그럼 내가 어떤 돈을 줄 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빨리 더 앞당겨 가지고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은 한국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더 커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상대방이 이제 우리 쪽에 줄 돈을 조금 늦게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딩과 레깅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막 함부로 됩니까? 안 되죠. 상대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상대방과 협조가 가능한 그룹 기업 간에 이용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상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받아오면은 그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걸 다시 뭐 다른 하청업체도 줘야 되고 봉급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팔 수밖에 없죠. 그거 팔면 최대한도록 높은 환율을, 그죠? 높은 한국 돈으로의 어떤 비율이 큰 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빨리 갖고 와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니면 이제 뭐 늦춰버리든지,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가 환거래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뭐냐면 레깅이라는 뜻, 늦춰서, 그죠? 늦춰서. 자, 수출 대금의 매도, 은행의 입장에서 이제 매입인데,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경우에 더 늦추면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늦추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레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출상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상은 수출 대금을, 자, 수출상 같은 경우에는, 자, 수출상은, 수출상은 어떻게 하죠? 수출 대금을, 그죠? 수출 대금을 어떻게 합니까? 수출 대금을 받아서 은행에 매도를 하죠. 은행에 팔아서 한국 돈을 바꿀 거 아닙니까? 은행에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은행에 매도할 때는 한국 돈과 익스체인지 하죠. 자, 그래서 원하고 달러를 익스체인지 하죠. 자, 익스체인지 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유리하죠. 그죠? 환율 상승 유리가 합니다. 그죠? 환율 상승이 환율 상승하면 유리하죠. 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1달러에 1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1200원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달러를 팔면 1000원 받던 걸 1200원 받는다. 한국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 상승을 유리하니까 요거는 기다린다. 그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레깅을 해야 되죠. 천천히 매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되는 거죠. 그죠? 리딩은 반대 경우겠죠. 반대 경우. 환율이 떨어진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빨리 수입상은 수출상은 빨리 그걸 갖다가 매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입상 같은 경우는 자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훨씬 더 반대 입장이죠. 수입상은 반대 입장이 되겠죠. 수입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수입상은 예를 들어서
수입 대금이 필요하죠. 자, 수입 대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수입 대금이 필요하니까 수입상은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고 달러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결국은 당겨서 일찍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해서 리딩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리딩과 래깅이라는 이제 기법이 있다. 그죠? 리딩과 래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환위음을 조준하는 겁니다. 아까는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동시에 요걸 갖다가 같이 하는 매칭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매치한다, 매치한다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일치시킨다, 그죠? 유입과 그 다음에 유입과 자금을 갖다가 유입하는 것, 지급을 갖다가 일치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상계라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좋은 기법인데요. 상계는 차액만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 하면 전체 금액을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서로 A가 B에게 줄 거는 예를 들어서 만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줘야 됩니다. 자, 근데 B가 A에 줄 돈은 이제 예를 들어서 15,000불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각자가 만불 바꾸어서 주고 15,000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만불 15,000불만큼의 각각의 환위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갖다 정산하고 요걸 갖다 정산한다. 요 정산할 때는 요거 두 개를 정산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네팅이라고 합니다. 네팅. 자, 정산하면은 결국 얼마 남습니까? 5,000불만 남습니다. 5,000불에 대해서만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차액만 서로 지급하는 것. 그죠? 5,000불에 대한 차액, 즉 서로의 채권 채무에 대한 차액만 지불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훨씬 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죠? 차액만 생기므로 결제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네팅이라 그러고요. TTING죠. 하나 더 단문 플러스 단자음이기 때문에 자, 네팅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건 네팅이라고 합니다.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팅.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price policy다. 자, 요거는 이제 기업의 판매 관리하고 구매 관리의 정책 일환인데요. 그 다음에 판매 수익의 극대화 또는 구매 비용의 극소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및 가격 선택의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판매 금액을 극대화하고 구매 금액을 극소화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득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가격 정책은 수출 상품 가격의 조성 시점과 조정폭을 결정하는 가격 조정, 즉 price variation과, 그죠?
그 다음에 수출입 상품 가격을 어떤 통화로 표시하여 거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래 통화 선택. 그죠? The currency of invoicing 문제로 이제 요약된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 정책이다. 가격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한 것은 통화라든지 아니면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또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자, 가격 정책이라고 이거는 price parsing이라. 자, 가격 정책. 가격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판매를 극대화하고, 그죠? 판매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 구입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판매 극대화하고 구입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 정책이라고 한다. 그죠? 이제 판매를 극대화하면 이득이 늘어나겠죠. 또는 이제 그 구입을 극소화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한 그죠? 가격 결정 및 가격 선택 정책 그렇게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판매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입을 최소화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위한 이제 가격 정책 가격 같은 거를 이게 결정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 정책은 수출 상품 가격의 조정 시점과 조정폭을 그죠? 조정하는 가격 조정. 이제 가격 조정에서 price variation과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상품 가격을 어떤 통화로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래 통화 선택, 그죠? currency of invoicing 이라는 게 있다. 이제 그렇게 가격 조정과 선택 통화, 그죠? 정책이 있다. 통화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fluctuation이 굉장히 적은 통화들이 있죠. 그걸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또한 이제 내부 환위험 리스크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우리가 담는다, 이죠. 나누어 담는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그죠? 나누어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누어 담는다. 그죠? 나누어 담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풀로 물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분산 투자한다. 이런 걸 다른 말로는 분산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자, 이제 분산 투자한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원래 포트폴리오로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자금을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이런 일정 비율로 위험을 분산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환 포지션. 자,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가격 정책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상계 정책, 그 다음에 리딩이나 래깅이라든지 매칭이다. 요거는 기업 내부에서, 즉 요거는 대내적 관리 기법이다. 기업 내부에서 외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환 포지션입니다. 그럼 환 포지션은 뭔가요? 환 포지션은 뭐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자, 말 그대로 foreign exchange posi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니셜을 따서 FX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FX 포지션이다. 자, FX 포지션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외국환 매입하고 매도액의 차익, 그죠? 차익. 그 다음에 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외화표시 자산하고 외화표시 부채의 차액을 지칭합니다. 매도하고 매입 차액.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매도, 그 다음에 매입 차액. 자, 매도 매입 차익도 되고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부채와 채권의 차이, 외환 채권과 부채의 차익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환 포지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환 포지션은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죠.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는 뭐에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함으로, 이거 변하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뭐냐면, 환율이 변함으로, 그죠? 환율이 변함으로, 즉,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도 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변해서 자, 변함으로 자, 자산과 부채의 비율도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산과 부채의 비율도 환율이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환 포지션이다. 자, 그럼 이제 환 포지션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flat 포지션이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제 스퀘어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 이걸 갖다가 flat 포지션입니다. 자, flat 포지션 또는 스퀘어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읽게 됐던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long position, bull position, 그죠? long position, 그 다음에 다른 말로 bull position,
다른 말로 overbough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overbought position이라고도 합니다. 자, long position, bull position, 그 다음에 overbought position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short position, 그죠? 자, short position. 자, 다른 말로 short position,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ear position, 그죠? bull이 아니라 bear. bear position. 그 다음에 다른 말로 oversold position이랍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각각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square position이라는 것은 flat position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러한 한 포지션은 square position, flat position,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ong position, 그 다음 bull position 내지는 overbough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short position, fair position, oversold position,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각각으로 한번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flat position이란 말 그대로죠. 자, scale position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한 매도액하고 매입액이 동일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외화 표시 부채하고 자산이 동일한. 자,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받을 돈하고 지급할 돈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매매 차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 차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같거나 가질 게 없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원화 자금 면에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빈번한, 그죠? 외국 무역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부채와 자산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환위험은 없습니다. 그죠? 부채하고, 그래서 이제 플랫하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플랫하다. 그래서 플랫 포지션이라는 거 말 자체가 보는 부채하고 자산이 같다는 거죠. 그죠? 부채와 자산이 같다. 무슨 부채? 외화 부채 또는 외화 자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위험이 바꿀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환위험이 환위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환위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금 면에서 아무런 부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빈번히 외국 무역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국한 은행 고객과의 수동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외환거래에서는 스퀘어 포지션이 형성해서 이론적으로는 가설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줄 것이 없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온 것이 있겠죠. 실제적인 거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long position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산이 말 그대로 이거는 자산이 외화자산이죠. 이거는 자산이랑 이때 자산은 외화자산입니다. 자, 외화자산은 부채보다 많은 겁니다. 외화 부채보다.
요거 많은 경우를, 요걸 경우는 이제 무슨 경우라 한다고?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long 포지션이다. 어떤 포지션? long 포지션. 자, long 포지션. 다른 말은 of both position. 그죠? of both position, long position. 저는 bull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자, 자신이 받을 외화 금액이 지급할 금액보다 많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입이 초과된 외국환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요. 외화로 환상할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하면은 가치가 앞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환상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발생해서 유리하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현재 환율이 1,000원이고 그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이제 10,000불이면 이 환율로 매도할 경우의 수주자는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요거는 이제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만원의 환전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환원을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외국환 수표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이 발생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송금된 외국환 수표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거래 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포지션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자, 결국 이제 어떤 경우냐? 외화 자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USD하고 코리아 원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죠? 1,0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0원이었죠. 그죠? 근데 외국환 가치가 그래서 이제 1,000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받을 금액이 더 많은 경우인데 이때 이제 자기가 돈을 갖고 있겠죠. 자, 이런데 이제 자기가 돈을 받을 게 더 많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노? 환책이 발생하겠죠.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는 것보다 자산이 더 많으니까. 그럼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수주자가 보유하는 대금이 이제 10,000불이면은 딱 그 뭐냐면 1,000만원이 되겠잖아요. 그죠? 하지만 환율이 하락했다.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갖고 있다. 어쨌든 여기는 외화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요게 이제 환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USD에서 자 LW가 900원이 되었다. 자, 그럼 환율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이제 9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외국은행이 이걸 바꿔줄 때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다 바꿔줄 때 어떻게 돼? 이득이 생기는 거죠. 900원만 주면 되니까. 그죠? 900원만 주면 되니까. 달러당, 즉, 수출자가 갖고 있는 돈을, 수출자는 이제 손해가 되겠죠. 그죠? 손해가 되겠고, 은행은 이득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수출자가 갖고 있는 돈을 바꿔줄 때 900원만 주면 되니까요. 900원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화로 지급하는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of sold position이라다. sold position은 그럼 어떤 거냐. 이제 of sold. 자, of sold. 너무 많이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osition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자, oversold, shortsold, 요건 반대입니다. 요거는 부채가,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은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제 외국화를 매입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화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고, 그죠? 자국 통화에 비해 외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 그죠? 환차 수익이 발생하는 외환 포지션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외화 통화가 강세. 아까 롱 포지션은 자국 통화가 강세고, 이거는 외화 통화가 강세다. 자, 외화 통화 강세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겠죠. 그러한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매도 초과된 당의 외국환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한다. 그러니까, 외국환의 가치가 앞으로, 하락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유리하죠. 근데 환율이 오르면은, 더 많은 원화를 결제함으로 환차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은 훨씬 더 환차수익이 발생. 여기 소위 이야기하는 쇼프는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건 뭐입니까? 외국환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외국환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외국환 매입하려면 뭡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불리하다. 언제? 환율이 상승하면. 자, 아까 이야기한 롱 포지션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환율이 상승하면은, 롱 포지션은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죠. 그럼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불리해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환율이 오르면은 결국은, 원화에 대해서는 평가절하에 대해서 더 많은 원화를 결제해야 되므로 환차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거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죠? 환율이 상승하면 불리해지는 거고, 그죠?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불리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곽한 은행이 수입 대금 결제해 줄 때, 그죠? 일단 결제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뭐 외국 대출 상환, 외국 대출이란 상환이라는 것은 달러를 구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그죠? 차관의 원금을 상환할 경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송금을 할 경우에, 송금을 할 경우라는 것은 이제 외국환을 사가지고 송금할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또 여행자 수표를 갖다가 매도할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예금 이자 및 차관 이자 등을 지급할, 이거 전부 다 달러로 바꿔야 되는, 그죠? 다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원화가 절상돼서 더 많은 원화를 결제해야 되므로 환차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픈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 포지션은 외환 매입 초과 그다음에 포지션과 매도 초과 포지션이 포함한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수익이 발생. 그게 전부 다 포함,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오픈 포지션이다. 어떨 때는 부채가 많고, 어떨 때는 그다음에 자산이 많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외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 자, 그래서